이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한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이름과 일부 설정은 변경되었으나 그들이 겪은 갈등과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75세의 재호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낡은 양말을 꺼내 신고 방문을 열자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은경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은경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재호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늘 있는 일이었어요. 은경은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목소리 아래 숨겨진 불만을 재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식사 금방 준비할게요. 재호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10년 전 상황을 떠올렸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민수의 권유로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와 재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들의 손길에 재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죠. 은경이 식탁에 밥과 국을 올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으니까요.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와요? 아버님, 저녁은 제가 차려드려야 하나요?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안해. 은경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은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오늘은 텔레비전 소리 좀 작게 틀어주세요. 어제는 정말 시끄러웠거든요. 재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마당에 핀 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심어놓은 꽃들은 여전히 매년 봄이면 피어났습니다. 그것이 재호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죠. 저녁, 민수가 출근하고 손자 태준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였습니다. 부엌에서 은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야. 늙은이 뒤치다꺼리가 얼마나 힘든데. 아버지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재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자니 숨이 막혀왔어요. 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있었죠. 40년간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녀는 재호에게 말했어요. 우리 손주 태준이 나중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재호는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돈의 존재는 아무도 몰랐어요. 평생 절약하며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사실 민수에게 알려줄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망설였죠. 특히 요즘 은경의 날카로운 말투를 들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태준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재호는 황급히 통장을 서랍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의 밝은 미소가 재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글을 써야 해요. 할아버지 이야기도 쓰고 싶은데 어렸을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웃음이 번졌죠. 그래, 할아버지가 들려줄게. 옛날에 태준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재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태준을 위한 것이라고. 그 누구도 이 소중한 약속을 깨뜨릴 수 없을 거라고요. 저녁 식탁에 앉은 재호는 은경의 시선을 피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죠.
태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지만 은경은 아이의 이야기에도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준아, 할아버지가 피곤하실 텐데 조용히 해. 숙제는 다 했니? 은경의 말에 태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호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태준이 이야기 듣는 거 좋아. 아버님, 태준이 공부에 집중해야 해서요. 요즘 성적이 영 시원찮거든요. 은경의 말투에 담긴 날이 느껴졌습니다. 재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죠.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편히 쉬세요. 은경의 말에는 친절함보다는 재호를 식탁에서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엿보였어요. 방으로 돌아온 재호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4억 원. 평생 알뜰하게 모은 돈이었죠. 처음에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모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태준을 위한 돈이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 하지만 이게 태준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재호는 중얼거리며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니 10년 전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모두가 웃고 있던 그 시절. 문득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갔어요.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돌보는 일이 그에게는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흙을 만지작거리는데 은경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님, 또 흙 묻혀서 들어오실 거예요? 바닥 청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호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 조심할게. 그냥 신발 좀 잘 털고 들어오세요. 제가 매번 청소하기 힘들거든요. 은경의 표정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손을 씻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죠. 할아버지, 학교 갈 준비를 마친 태준이 재호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밝은 에너지가 방 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방과 후에 할아버지랑 공원에 가도 돼요? 재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야호! 할아버지 최고! 태준이 좋아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재호의 눈에 따뜻함이 서렸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은경의 목소리에 금세 사라졌죠. 태준아, 오늘은 학원 가야 해서 공원에 못 가. 할아버지한테 그런 약속 받지 마. 태준의 실망한 표정이 재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손자와의 시간마저 허락되지 않는군요. 오후 집에 혼자 남은 재호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한 추억들, 어린 민수의 모습.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죠. 문득 통장이 생각났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은경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면 망설여졌습니다.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은경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여보, 아버님이 태준이한테 또 공원에 가자고 약속했대요. 학원 일정도 모르고.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태준이랑 시간 보내고 싶으신 거잖아. 주말에 같이 가면 되지. 당신은 맨날 그렇게 아버님 편만 들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집안일에 태준이 학업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 재호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창밖의 어둠이 그의 마음까지 짙게 물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결심했습니다. 통장의 돈은 절대 가족에게 알리지 않기로요.
태준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지. 하지만 가족이 돈 때문에 변한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지. 재호는 중얼거리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날이 오겠지만 그의 마음속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어요. 아내와의 약속, 그리고 태준을 위한 미래. 그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며칠째 잠을 설치며 생각이 많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죠. 관절은 아프고 기력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의지만큼은 여전했어요.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어요. 은경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예전에는 며느리의 등 뒤로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만 남았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은경의 무뚝뚝한 목소리에 재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는데 손이 떨려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국물이 식탁 위로 튀었죠. 아이고, 정말. 은경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방금 닦았는데. 재호는 황급히 휴지를 집어 국물을 닦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치울게.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은경은 재호의 손에서 휴지를 거칠게 뺏었습니다. 아버님은 좀 조심해서 드시면 안 돼요? 매번 이러시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재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또 엎으셨어. 은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에서 민폐만 끼치시네. 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재호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실수했어. 민수는 은경과 아버지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그는 항상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최근에는 그마저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출근해야 해서.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은경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얼른 가세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늘 그랬듯이.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출근했습니다.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남았죠. 재호는 식사를 마저 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마당의 작은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아내가 그리웠어요. 그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마 모두를 감싸안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집안의 분위기를 바꿨겠지요. 오후 태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재호의 방문을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재미있는 거 배웠어요. 재호는 문을 열고 태준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태준의 밝은 에너지가 그의 우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죠. 그래, 뭘 배웠는데? 사람들이 나이 들면 어떻게 변하는지요. 선생님이 노인분들을 존경해야 한대요.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재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준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태준아, 할아버지가 하나 물어볼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태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맞아. 가족이 가장 중요하지. 재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그는 자문했어요. 저녁,
민수가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자 은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오세요? 아버님 저녁 먹이고 태준이 숙제 봐주고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당신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민수의 지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회사가 요즘 바빠서. 그런 말만 하고 바뀌는 건 없네요. 당신 아버지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재호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이 가정의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문득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을 알려주면 상황이 나아질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은경의 태도는 돈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득 예전에 들었던 요양원이 생각났어요. 그곳이라면 적어도 누군가의 짐이 되지는 않을 테니. 아내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호는 달빛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아마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재호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어젯밤 생각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죠. 방문을 열고 나오니 은경이 태준에게 잔소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그렇게 천천히 먹으면 학교 늦어. 빨리 먹고 가방 챙겨. 재호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은경이 밥과 국을 내려놓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마트 가야 해서 저녁 좀 늦을 거예요. 냉장고에 김치찌개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태준이 할아버지에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저 학교 갔다 올게요. 재호는 태준의 밝은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학교에서 재미있게 보내고 와. 태준이 집을 나서자 은경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일 보러 나가 있을 동안 집안 어지럽히지 마세요. 어제도 거실에 신문 펼쳐놓고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재호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은경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솔직히 아버님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거기는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아버님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고. 재호는 놀란 눈으로 은경을 바라보았어요. 자신도 요양원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담이 되나? 은경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님, 저희도 살기 바빠요. 민수 씨는 직장에서 늘 늦게 오고 저는 태준이 학업에 신경 써야 하고 솔직히 아버님까지 돌볼 여력이 없어요. 재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다. 내가 생각해 볼게. 방으로 돌아온 재호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이었죠. 이제는 이 돈의 용도를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요양원.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재호는 외출을 결심했어요. 비가 그친 틈을 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으로 요양원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몇 군데 마음에 드는 곳을 메모하고 그중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평화요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소 문의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상담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재호는 요양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입소 절차, 비용, 생활 환경.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했죠. 이제 편히 쉬고 싶습니다. 재호는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계획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저녁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재호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잡았어요.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민수는 아버지의 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나 요양원 갈까 생각 중이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셨어요? 아니다. 그냥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은경이도 힘들어 보이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은경이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니다. 은경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재호는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짐이 되는 법이지. 아버지가 짐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재호는 아들의 말이 진심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아들 역시 은경의 압박에 지쳐 있었죠. 그날 밤 재호는 앨범을 꺼내 예전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어린 민수.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문득 사진 사이에서 낡은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편지였죠. 여보, 우리 손자 태준이 잘 자랄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당신이 있어 제가 행복했어요.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갈등했어요. 요양원에 가면 태준과 멀어질 텐데. 하지만 지금 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외출해서 돌아온 은경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재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은경의 발소리가 재호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노인네 빨리 죽던가 하지. 아니면 요양원이나 가라고. 재호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물을 흘렸어요. 태준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만 믿는다. 그 순간 재호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요양원에 가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그리고 자신의 재산은 태준에게만 남기기로 말입니다. 아침 일찍 재호는 서랍에서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가서 중요한 일을 처리할 예정이었어요.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결심을 축복하는 듯 했죠. 아버님, 아침 드세요. 은경의 목소리에 재호는 가방을 침대 밑에 숨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식탁에는 늘 그렇듯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태주는 벌써 학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디 가실 거예요? 은경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부드러워 보였어요. 산책 좀 할까 해. 재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재호는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으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민수가 자라던 모습, 그리고 태준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재호는 창구로 향했어요. 신탁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호는 자신의 통장에서 3억 원을 태준 명의의 신탁 계좌로 이체했어요. 이 돈은 태준이 20살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남은 1억 원은 요양원 비용과 자신의 생활비로 남겨두었죠. 할아버지께서 손자분을 많이 아끼시나 봅니다. 직원이 미소 지었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은행 업무를 마친 후 재호는 평화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전화로 상담받은 곳이었죠.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평화로웠어요. 나무가 많은 정원과 밝은 분위기의 건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어제 전화 주셨죠? 상담사가 재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재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입소 절차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둘러보며 재호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의 생활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의 짐이 되는 느낌은 없을 테니까요. 입소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곧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은 재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가족에게 알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태준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태준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오랫동안 고민하던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은경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종일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재호는 은경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걱정했다고? 하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또 전화 통화하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재호는 은경의 눈을 피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재호는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이야기 좀 하자. 민수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나 다음 주에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내 결정이야. 너희에게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재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평화요양원이라고 오늘 다녀왔는데 괜찮더라.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러시고 싶으세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스스로 결정한 거야. 이제 나이도 많고. 민수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재호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어요. 은경이 있는 한 이 집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온 재호는 태준에게 쓸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어요. 사랑하는 태준아,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게 되었단다. 너무 슬퍼하지 마. 할아버지는 언제나 너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에게 남긴 돈이 그의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 태준이 올바르게 배웠으면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란다. 그걸 잊지 말아주렴.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재호의 글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새로운 시작뿐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었습니다. 재호는 베개 밑에 넣어둔 태준에게 쓴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어요.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써내려간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었습니다. 재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서 태준의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우리 태준이 학교 갈 준비 다 했니? 태준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은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리기를 한대요. 할아버지도 꼭 그릴 거예요. 재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어쩌면 태준의 그림 속에서 자신은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 멋진 그림 그리렴.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은경은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며 재호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요양원 결정에 대해 은경에게 이야기했을 테고 그녀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버님,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은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태준이 학교에 가고 민수도 출근한 후 집에는 재호와 은경만 남았습니다. 재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은경이 다가왔어요. 아버님, 요양원에 가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 주부터. 은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희가 뭐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재호는 은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어떻게 짐이 되세요? 은경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노인네 빨리 죽던가 하지라고 했던 그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 직감적으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오후 재호는 마당에 나가 작은 텃밭을 돌보았어요. 아내와 함께 가꾸던 텃밭이었습니다.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가 햇살 아래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죠. 이제 곧 떠나야 할 텐데 이 식물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은경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텃밭일 그만하고 들어오세요. 간식 준비했어요. 재호는 놀랐습니다. 은경이 자신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다니. 수상쩍었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차와 떡이 놓여 있었어요. 은경은 환한 미소로 재호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아버님. 재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은경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에 가시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돼요. 여기 계시면 태준이도 좋아할 텐데. 재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내 결정이야.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버님,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낼 수 있잖아요. 은경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은행에 따로 모아둔 돈이라도 있으세요?
재호의 손이 찻잔을 쥐며 굳어졌어요. 그래서였군요. 은경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은경은 당황한 듯 표정을 바꾸었어요. 아니, 그냥 요양원 비용이 걱정돼서요. 많이 드니까. 재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은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금세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아버님. 근데 혹시 통장 같은 건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재호는 은경의 의도를 확실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방을 뒤져 은행 서류를 발견했나 봅니다. 재호는 일어섰어요. 나 좀 쉴게. 방으로 돌아온 재호는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정리해둔 서류들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은경이 몰래 뒤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재호는 아들을 불러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아버지, 정말 요양원에 가실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마음이 편한 것 같아. 은경이가 아버지께 뭐라고 했나요? 오늘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요양원 가시면 안 된다고 하던데.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통장을 발견한 모양이다. 민수의 표정이 당혹스러워졌어요. 통장이요? 무슨, 평생 모아둔 돈이 있어.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말 안 했던 거야. 재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은경이가 그걸 알게 된 것 같아.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은경이한테 이야기할게요. 아니다. 이젠 다 결정했어. 내일 요양원에 필요한 서류들 준비하러 갈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이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집에 도착하자 은경이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그 진심을 믿지 않았죠. 아버님, 오늘 태준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렸대요. 은경이 내민 그림에는 4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호, 민수, 은경, 그리고 태준. 재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곧 이 그림 속에서 자신은 사라질 텐데. 밤, 재호는 태준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준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달빛만이 그의 질문에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침, 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요양원 입소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는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나무들, 지붕 위로 떠오르는 햇살,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모든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방을 나섰어요. 거실에서 민수와 은경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님한테 한 번만 더 이야기해봐요. 요양원에 가시면 안 돼요. 은경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급했어요. 아버지 결정이야. 우리가 강요할 수 없어.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당신 바보야. 아버님이 돈이 있다고. 그 돈으로 태준이 대학도 보내고
우리 집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은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재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군요. 그는 두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방에 필요한 서류와 물건들을 챙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은경은 평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밥을 푸며 재호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아버님, 요즘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좀 더 드세요. 건강하셔야죠. 재호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은경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불편했어요. 민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테죠. 오늘 어디 가실 거예요? 은경이 물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 재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태준이 학교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따 학교 끝나고 같이 놀아요. 재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기다릴게.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나면 내일은 요양원으로 떠날 예정이었으니까요. 태준에게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준과 민수가 각자 학교와 회사로 떠난 후 재호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요양원 입소에 필요한 서류와 자금 이체를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은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호는 놀랐습니다. 아버님,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같이 집에 가요. 은경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망설였지만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은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 가시는 거 반대해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죠. 재호는 은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왜? 은경은 잠시 당황했어요. 네. 아, 당연히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노인네 빨리 죽던가 하지라고 했던 사람이 은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님, 그건 제가 피곤해서 실수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은경아, 난 내가 내 통장을 발견했다는 걸 알아. 재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지. 은경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세를 바꾸었어요. 아버님, 그 돈이 누구 덕에 생긴 거예요? 민수 씨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님 모시고 제가 집안일하고 태준이 키우느라 고생했잖아요. 그 돈은 우리 가족 것 아닌가요?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다.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아버님. 은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가족이라도 있으세요? 재호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난 내일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안 돼요. 은경이 재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 돈, 태준이를 위한 거라도 우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요양원 가시면 안 돼요. 재호는 은경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는 내 돈 한 푼 못 받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일찍 퇴근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합시다. 민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재호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은경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내가 내 통장을 몰래 뒤져서 알게 됐더라.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준이를 위해 신탁 계좌에 넣어뒀다. 그리고 남은 돈은 요양원 비용으로 쓰려고 해. 민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버지, 저희는요? 저희도 가족인데. 재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도 내 아내 편이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호는 실망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알겠다. 돈이 없었다면 너희는 나를 벌써 내쫓았을 거야.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재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저녁 태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재호의 방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재호는 문을 열고 태준을 맞이했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밤 태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태준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라. 재호는 태준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내일 잠시 다른 곳에 가야 해.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도 같이 갈래요. 안 돼, 태준아. 할아버지는 요양원이라는 곳에 가야 해. 거기서 지내게 될 거야.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싫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재호는 태준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지 쓸게. 그리고 나중에 태준이한테 줄 선물도 준비해뒀어. 태준은 계속 울었어요. 그 모습이 재호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어요. 태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마지막으로 태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태준이 잠들자 그는 방으로 돌아와 모든 짐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안개가 마당을 뒤덮은 채 해가 떠올랐습니다. 재호는 창가에 서서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어요. 모든 짐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면 충분했죠. 평생 모아온 물건들 중 대부분은 이 집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요양원에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문득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재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은 이미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더 어른스러워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준아, 학교 갈 준비 다 했구나.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어제의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오늘 가세요? 재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오후에 갈 거야. 저 학교 다녀와서 뵐 수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이렇게 아침에 보내는 것이 나을까?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태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약속이에요? 약속하마. 재호는 손가락을 걸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거짓말이 되겠지요.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경은 어색하게 음식을 나르며 가끔씩 재호를 힐끔거렸어요. 민수는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의 대화 이후 모두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아버님 정말 요양원에 가실 건가요?
은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 갈 거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은경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재호는 밥을 천천히 먹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결정했어. 민수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재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더 이상 여기가 아닌 것 같다. 민수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을 테죠. 태준이 학교에 가고 민수도 출근한 후 집에는 재호와 은경만 남았습니다. 은경은 평소와 달리 계속 재호의 주변을 맴돌았어요. 아버님, 짐 정리는 다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했어. 신경 쓰지 마. 아버님. 은경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그 돈에 대해서 태준이를 위한 거라면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요양원에 가실 필요 없어요. 재호는 은경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이잖아. 은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진 후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때문에 7년 동안 고생했어요. 매일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재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건 내 남편이 원해서였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민수와 태준이를 도왔는지 너도 알잖아. 그래도 그 돈을 전부 태준이한테만 주시겠다고요? 저희는요? 재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경아, 돈이 전부는 아니야. 진짜 가족이라면. 가족이요? 은경이 비웃었습니다. 말로만 가족이지, 돈 문제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이 집을 떠나게 될 텐데. 문득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민수가 자라던 모습, 그리고 태준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오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입소 준비가 다 되었다는 연락이었어요. 재호는 짐을 챙기고 태준에게 남길 편지를 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이 편이 모두에게 나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는 너무 아플 테니까.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민수가 예상치 못하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재호는 놀랐어요. 민수야, 너 회사는? 오늘은 일찍 나왔어요. 아버지 배웅하려고요. 민수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재호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마지막까지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아내와 이야기 잘해.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재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태준이한테는 내가 편지를 남겼어. 나중에 주렴. 택시가 도착했어요. 재호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곳.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죠. 잘 있어, 민수야. 재호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그는 눈물을 참았어요. 새로운 시작.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친절한 직원이 그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환영합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재호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곳이었죠. 저녁 식사는 6시에 제공됩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직원이 나간 후 재호는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태준의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펜과 편지지를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태준아, 할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고.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태준은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그를 위해 남긴 신탁 계좌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재호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정원 가꾸기, 다른 노인들과 대화하기, 그리고 태준에게 정기적으로 편지 보내기. 그의 생활은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민수와 은경의 관계는 재호가 떠난 후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은경은 재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민수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죠. 태주는 할아버지와 편지로 소통하며 성장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에 적힌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겼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아끼는 거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요양원 창가에 앉아 태준에게 보낼 편지를 쓰며 재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쓸쓸한 선택이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태준의 미래를 지켜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태준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재호는 중얼거렸어요. 아내야, 잘했지?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래, 잘했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